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게 제 탓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두 사람의 설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어법이나 이런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떠나서 김의겸 의원은 왜 그럽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난 별로 그쪽하고 잘 교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좀 세게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을 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일을 더 키우고 갈등을 더 키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판하지만 그 비판의 대상이 된 분들은 참 국민들이 볼 때 되게 딱해요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제 기자일 때는 제가 평가가 좀 굉장히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괜찮은 기자라고. 근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볼 때 하나의 가설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가설은 정치인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악명이든 아니면 좋은 평가든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다시 좋은 쪽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아예 인지도가 없으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명이 이름 알리기도 좋거든요. 그럼요. 좋은 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뉴스에 원래 잘 안 나와요. 비호감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맞아요. 그다음에 호감으로 바꾸는 거. 근데 이번에 보면 안 잘리고 잘 넘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에서 굉장히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당까지 합세해줬잖아요.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의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아마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상당히 열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번 취하잖아요. 잘 못 빠져나와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죠. 문제는 뭐 김의겸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인지도도 올리고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큰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청담동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비판하려면 비판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엉뚱한 이슈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으로 하여금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거를 하고. 그게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런 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저는 정말로 이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징계 1차 경고였고 그다음에 대선 징계 2차 경고였고 지방선거 징계 3차 경고고 총선도 그대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민주당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담동 그 3시 뭐 동백 아가씨 얘기 계속 할 때 저분들은 경제 위기 걱정하고 민생 입법 얘기하는 게 다 X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일주일 내내 청담동 술집에 동백 아가씨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복장이 터져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을 고소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건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요 마약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한 장관은 직업론적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으로 예결위는 파행됐고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정당 활동을 왜곡하고 모욕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두셔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죠. 뭐.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민간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만 국회에서 현역 의원인데 네.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의원을 해버리면 이거는 경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 장관 발언 파장은 어떻게들 예상하실까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을 지칭하기를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데 마치 그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하는 것 전혀 그렇게 인과관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저렇게 마구질러대는 건 매우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아니 황운하 의원도 경찰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 텐데 경찰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은 마약 수사하고 다음 날은 가서 질서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경찰은 계속 교통하고 마약 수사하는 형사들은 형사하고 또 질서 유지하는 그 기동대나 이런 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에 이번에 중점을 둬서 여기서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질서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병력이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약 수사라는 것도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거지 어제까지 교통 질서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약 수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건 알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저런 데서 저런 데랑 손잡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저런 방송에 나가서 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황운하 의원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검찰을 완전히 타도해야 될 대상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꽂혀 있다 보면 하나의 맹목적으로 꽂혀 있다 보면 다른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5년 사이에 마약이 5번밖에 증가 안 했는데 무슨 마약과의 전쟁이 말이 되냐. 너무 과도한 거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네.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냐. 물론 이제 정책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5배 증가를 불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이게 5배, 2배만 되더라도 줄어야지. 네, 줄어야지. 그리고 실제 저도 마약 문제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특히 젊은 층하고는 많이 교류하는데 10대에 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이거 10대에 퍼지고 있는 이유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직구 뭐 네, 해가지고 네.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
10대에 중독되면 남은 인생이 얼마만이야. 인생이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전쟁해야 된다. 황운하 의원께서는 이번 직업적 음모론 저 말 계기로 음모론자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약 적발 건수가 5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 그죠? 양이 그죠. 예, 마약 그 적발 건수가 5배 늘었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따지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었어야 하는 건 좀 따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의 정치인한테 당신은 그럼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마약하고의 전쟁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를 굉장히 냉정하게 물어서 그 사람의 뇌 구조를 국민들이 좀 알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한동훈 장관도 저는 그 기회를 좀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황운하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 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장관한테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는 민주당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에 있을 때부터 오래 알았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검찰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경찰 지상주의로 가도 안 되거든요. 황운하 의원 견해도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편중된 외골수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고 마약 얘기 잠깐 하면은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마약 수사를 좀 했는데 막상 그때 당시에 마약 사범들을 자꾸 보면 뭐 TV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저분하게 주사기 속에 들어있고 막 종이에 쌓여있고 피 묻고 이게 진짜 일부 특수 계층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퍼졌는데 어느 순간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보면 홍대나 이런 데서 클럽에서 뭐 이런저런 알약 비슷한 마약들을 한다는 것부터 상당히 대중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러저런 비판을 하거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묻는 건 좋은데 이걸 마약 사건 수사 같은 거하고 연결해서 하니까 설득력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뜬금없어요. 일하고 있는데 너 왜 그 일해?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국어 성적 나쁜 이유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